안녕하세요. 사회복지학과 배나래 박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많이 등록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인복지학과 임구원 교수입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냥 가족 되심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문화 한국어학과 박미정, 이진경 교수입니다. 저희 다문화 한국어학과에서는 한국어 교육 전문가, 다문화 교육 전문가로 키워드립니다. 강의에서 만나요.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건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임숙희 교수입니다. 저희 학과에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 정확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배움이 알차도록 또 즐겁도록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김지훈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대학과 교수 김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등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은 용기로 큰 꿈을 담을 수 있는 용기 재난안전소방학과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큰 꿈을 담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 꼭 등록하셔서 계약하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 비즈니스학과 강태국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목표하신 그 목적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건양사이버대학교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양사이버대학교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양사이버대학 입학홍보처장 이목진 교수입니다. 우선은 저희 건양사이버대학에 지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입학을 앞두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사라져 나이 드는 것이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자 하는 건양사이버대학교 예비 신편입생 여러분들, 자, 저희 학교와 함께 두 번째 20살 불타는 열정으로 타오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서류 제출까지 하신 상태는요, 지원 절차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절차는 등록을 하는 등록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자, 등록의 절차는요, 자, 세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합격자 발표 기간에 합격자 발표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요, 지원서를 작성을 하셨던 입학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합격이 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등록금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학기에는 저희가 학교를 입학하는 거기 때문에 수업료, 등록금 플러스 입학금이 함께 여러분들이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금액은 보시는 것과 같고요. 자, 이렇게 등록금 납부까지 하고 나면,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고 나면은 학번이 문자로 발송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건양사이버대학교의 학생이 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지금 어떤 번호, 지원서를 작성했을 때 발급받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1로 시작하는 번호요. 자, 근데 그거는 학번이 아니라 수험 번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등록금 납부를 하고 발급받는 이 학번과
수험번호의 차이를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수험번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원을 하는 기간 동안 나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학생의 예비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학번은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이젠 정말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생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받는 번호가 학번입니다. 자, 학번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저희 건양사이버대학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강의를 듣거나 시험을 보거나 홈페이지에 로그인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부여되는 게 학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학번을 발급받은 다음엔 1로 시작하는 수험번호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실 때에는 학번으로만 로그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등록금 납부 방법을 안내를 드렸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나는 굉장히 학비를 안 내고 다녀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등록금을 내야 하나요? 네, 이런 질문들 실제로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받는 장학 혜택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두 가지의 장학 혜택을 드리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해당 학교의 재학생일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는 아직 등록금을 처음이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의 학생은 아직 아니라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학기에는 여러분들께서 등록금을 먼저 납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 해당 장학 신청을 하는 기간에 장학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후에 환급을 받는 형태대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먼저 선 등록을 하고 후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첫 학기에만 선 등록, 후 환급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 학기부터 졸업할 때까지는 먼저 선 장학 혜택이 먼저 적용이 되어지고요. 남은 차액만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먼저 등록금 납부를 해야 되는지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등록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등록금을 납부하는 방법에는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카드를 통해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시간 계좌이체. 세 번째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 선생님들이 편한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납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해하는 장학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에서 주는 국가장학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학생의 개인적인 소득 수준이나 지원 구간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합니다. 자, 국가장학금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을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청을 해야 하는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학생분이 접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국가장학금 1류형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요, 가구원 동의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서류 제출 같은 경우에는 팩스나 모바일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별표 있죠?
네,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에 너무 급하게 바로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장학금을 신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입학을 하시면 아마 한 달 안에 신청 기간이 있으실 건데요.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가서 신청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학교에서 신청 기간이다, 신청을 하셔라 라는 안내를 받고선 신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만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학기별 최대 지원 금액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원 금액은 우리가 구간, 다시 이야기하면 분위별대로 지급이 됩니다. 0분위에서부터 10분위까지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보시면 0분위에서 3분위는 26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학비가 여러분들 얼마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126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6분위에만 해당을 해도 184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면제로, 전액 면제로 학교를 다니시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밖에 7분위 그리고 8분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고요. 소득이 정말 높아서 구간이 9분위 그리고 10분위에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가장학금 지원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에 관련해서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내장학금 제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장학금 제도는요, 건양사이버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본교에서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와 교내 중복해서 장학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내 장학금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직장인, 추천장학금, 행복장학금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들께서 교내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입학 홈페이지에 교내장학금 여러분들 종류에서 한 번씩 어떤 장학이 있고 지급 대상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얼마만큼 장학 혜택이 주어질지의 기간과 그리고 여러분들 감면의 혜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을 해주시길 말씀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입학 홈페이지 장학 안내 페이지에서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4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학의 종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보시면 입학 홈페이지 장학 안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건양사이버대학교 예비 신편입생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하였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설명은 잘 들으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예비 신편입생 분들이 학교에 관해서 이것이 궁금하다. 교수님, 알려주세요.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질문에 제가 간단히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 정말 많은 분들이 입학을 하실 때마다 하시는 질문이세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나이가 많고 직장인인데 수업을 듣기에 어렵지 않을까요? 전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실제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인 만큼 굉장히 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근데 너무 걱정하실 게 없는 게요. 저희는 일단 직장 생활을 하셔도 100% 온라인으로 가기 때문에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어려움 없이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조금 많아서 걱정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10대에서 8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들이 공부를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저희 교수님들도 연령이 있는 학생분들께는 전담 케어를 하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를 잘 못하는데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컴퓨터 많이 사용해보지 않았으면 잘 못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항상 학생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항상 계기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젠 앞으로 저희가 디지털과 친해져야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계기를 마련하겠어요. 이렇게 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통해서 이런 기기도 다뤄보고 컴퓨터와 조금 더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컴퓨터를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히 인터넷 쇼핑을 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 다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시는데 어려움 없기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시는 것도 매우 훌륭한 생각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수님, 빨리 졸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전 이때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입학하지도 않았는데 졸업을 언제 할까요? 라는 걸 먼저 물어볼까요? 라는 항상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으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빨리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조기 졸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기 졸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1학년, 2학년, 3학년에 신입학과 편입을 했을 때 각각 이 학점을 들어야지만 졸업할 수 있다라는 졸업 학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졸업 학점을 빨리 수업을 듣고 빨리 이수를 한다라고 하면 그만큼 졸업도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4년제 대학이지만 내가 어떻게 학사 일정 중에 수업을 얼만큼 듣고 또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일찍 졸업을 하는 조기 졸업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거는 굉장히 사이버대학의 이점이라면 이점이에요. 저는 건양사이버대학교의 학과를 봤는데 한 학과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고 싶은 다른 학과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는 어디 학과를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전문 분야가 아니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순간이 있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복수학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수학위라는 건 뭐냐면 조금 쉽게 얘기하면 1+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내가 보건의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다 보니 나는 한국어 교원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다문화 한국어 학과를 복수 전공을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졸업을 할 때 2개의 학위를 가지고 2개의 자격증으로 졸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하나 질문을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2개의 학위를 하면 수업료를 2배로 내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저희가 정해진 학비 안에서 복수학위를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학과의 수업을 또 듣는다라고 해서 학비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100%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는데 진짜 100%인가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필수는 100% 온라인입니다. 하지만 실기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100% 온라인으로만 진행해서는 그 실기적인 부분을 습득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과마다
정해진 시간에 오프라인 수업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대면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실시간 수업이나 대면 수업은 저희가 필수는 아닌 선택적인 부분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하나 필수적으로 실습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 수업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보육실습이라든지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참석해야 되는 수업은 필수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 저희가 100%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업에 열리는 오프라인은 선택적으로 참석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제가 지금 저희 많이들 궁금한 것들을 아주 간략히 핵심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조금 이해가 쉽게 되셨을까요? 자,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영상을 준비를 하였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가꾸어 미래를 바꾸다. 건양사이버대학의 슬로건입니다. 건양사이버대학을 통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음에 꼭 뵈어요.